CBS 뉴스는 CBS 홈페이지 cbs.co.kr이나 노코뉴스 홈페이지 노코뉴스.co.kr,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과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부산 소식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살인 미수범의 범행 동기는 극단적인 정치 신념과 혐오로 드러났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오늘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살인 미수 피의자 66살 김모 씨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지연된 데 불만을 품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겠다며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가 남긴 8쪽짜리 메모에는 종북 세력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좌파에게 나라가 넘어간다는 내용 등 김 씨의 극단적인 정치 성향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또 경찰은 김 씨의 이 메모를 발송하기로 약속한 70대 남성 A씨 외에는 공범이나 조력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송치했고 A씨는 이를 방조한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부산에서 50대 이상 장노년 인구가 전체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오는 2035년에는 노인 인구가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박중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2022년 기준 장노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역 내 50세 이상 장노년 인구는 153만 2천 명으로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했습니다. 이 중 50에서 64세까지 신중년은 83만 명, 65세 이상 노인은 70만 2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해 통계청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부산 전체 인구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노인 인구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역 내 노인 인구는 2035년에 100만 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전체 인구의 43.5%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한편 전체 신중년 가구의 25.9%와 노인 가구의 38.1%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노년의 주된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고 2위는 순환계통 질환이었습니다. 또 신중년의 8.3%와 노인의 11.4%가 최근 3년간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우울감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신중년의 86.5%, 노인의 67.4%가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했는데 그 수단으로는 국민연금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장노년은 여가 시간을 주로 TV 시청과 휴식을 하며 보낸다고 했고 자녀와 함께 생활하기를 희망하는 신중년은 5.5%, 노인은 11%에 불과했습니다. 부산 지역 장노년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5.9점이었습니다. CBS 뉴스 박중석입니다. 부산시가 백스코 제3전시장에 대한 기본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당초 타당성 조사 때보다 건설 공사비 지수가 폭등하면서 총 공사비가 대폭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백스코 인근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도로인 대심도의 진출입로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제23 전시장 지하주차장 연결이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혜경 기자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월쯤 백스코 제3전시장 기본설계 용역 결과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때 잡은 제3전시장 건설 비용은 약 1,905억 원. 그동안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급등하면서 건설 공사비 지수가 3년 만에 30% 이상 늘어나 제3전시장 총 건설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밖에 부대 시설과 감리 비용까지 오른 것을 감안하면 공사비는 500에서 700억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시장 건립이 정부 지원 사업에서 지방 이양 사업으로 바뀌면서 예산은 국비 없이 전부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늘어난 예산만큼 재원 마련이 큰 과제입니다. 또 늘어난 예산 규모에 따라 행안부가 사업 추진을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는 다시 타당성 계획 등 절차를 밟으면 제3전시장 건립이 2년가량 늦춰지는 만큼 올해 안에 실시 설계와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부산시 관계자입니다.
설계를 하는 중에 지금 현 시점으로 반영을 하면 공사비 같은 게 오른 게 한 30-40% 된다더라고요. 50% 이상 올랐다고 자기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 그거는 검토를 해봐야 돼요. 또 만덕센텀 도시화 고속도로 진출입로가 두 전시장 사이로 정해지면서 2, 3 전시장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접근성이 비교적 좋지 않은 이 전시장의 지하주차장 이용률이 낮은 만큼 설계를 통해 각 전시장 간 접근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도 과제로 남았습니다. CBS 뉴스 김혜경입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부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겠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부산형 워케이션 거점센터에서 열린 부산 미래 일자리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정책 실천이 가능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을 충분히 이용해 필요한 정책을 받아내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형준 부산시장과 전복민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수만 개의 지역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 위원장에게 강조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회 2부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사임하도록 강요한 이른바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쌍방의 항소를 기각하고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태수 전 정책특보와 신진구 전 대외협력보좌관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유지됐습니다. 이들은 오 전 시장 취임 직후 임기가 남은 시 산하기관 6곳의 임직원 9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보승희 의원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황보 의원은 제21대 총선 전후로 내연 관계에 있던 사업가 A씨로부터 현금과 신용카드, 아파트 임차 이익 등 1억 4,2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내연 관계에 있던 A씨가 선거 이전부터 생활비를 지급해왔고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며 공과금도 황보 의원이 모두 냈다며 검찰의 공소 사실을 무리한 주장이라고 항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성문 전 연제구청장은 오늘 오전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선에서 연제구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구청장 재임 시기 다행복 교육 도입과 고교 교복 구입비 지원 등 성과를 강조하면서 AI 창업타운과 R&D 기술집약형 허브타운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부산은 오늘 저녁까지 1mm 안팎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부산 지역 현재 기온은 6.9도, 습도는 58%입니다. 부산 CBS 저녁 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엔지니어 강일구, 기자 박진홍, 아나운서 하유진이었습니다. CBS